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우 배진홍입니다. 요번에 한능검에서 제가 또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번 7호 회차가 조금 저번 회차보다는 좀 쉬웠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75회가. 그래서 약간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어떻게 공부했나 썰도 좀 풀고 요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제 한능검 썰 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또 한능검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저번에 이제 야심차게 23년도에 사실은 제가 한능검 공부를 해가지고 63회차에서 만점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또 정신없이 딴 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한국사를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저의 나름의 또 기념 프로젝트로 한번 가동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 23년도에는 사실 제가 순혈 별님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채점 점수만 SNS에 올리고 그냥 저 혼자 고기 구워 먹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그 만점 팬이 너무 그래서 소신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만점 팬, 저 이번에는 진짜 별님으로서 굉장히 큰별쌤하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만점 팬 받고 싶었습니다. 소신발언 합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는지 조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요, 요거 빰빠라밤 한국사, 별별 한국사, 심화, 상하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샀어요. 자, 요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의 부교재 우수판서. 저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예전 23년도에도 우수판서를 썼거든요. 귀여운 걸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요번에도 아주 가지고 다니면서 잘 봤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23년도에는 제가 그 시대별 기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싹 풀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2년 전에 다 풀고 또 이사 오면서 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문제집은 또 따로 안 사고 이때 다운받아놨던 한국사 능력이라는 요 앱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 한국사 능력이라는 요 앱, 여기에서 굉장히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공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5주, 6주 정도 잡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짬짬이 빈 시간, 대중교통에서 책 보고, 막 카페에서 책 보고, 막 요런 경우도 되게 많고, 한자도 진짜 하루에 못 보는 날도 있고, 막 좀 불규칙한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평균보다는 많이 잡았거든요. 길게. 평균적으로는 한 달? 4주 정도 잡잖아요. 그래도 본인의 어떤 베이스 혹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살짝 여유롭게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재를 들고 큰별쌤의 유튜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강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화 자막 속성 통강? 요거를 이제 자막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한국사를 그리다 요 부분을 쭉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메모도 해놓고 하면서 흐름을 일단 쭉 그냥 공격적으로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또 카페, 커피숍에 앉아서 막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막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막 있는 강의로 이렇게 그리다를 한번 쭉 완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강을 하면서 동시에 별 채우기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머리에서 정말 빨리 휘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별 채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재에도 별 채우기가 있는데 저는 유튜브로 손목이 아파요. 쓰고 막 지우고 쓰고 이러면 너무 손목이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너무 잘 올려놔 주셔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별 채우기를 동시에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40강을 완강을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다
봐놓은 거, 요거 이렇게 써놓은 거 그리다로 리마인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읽다. 요 읽다 부분이 디테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테일을 살려서 도표도 있고 하니까 읽다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는 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는 사진도 굉장히 많고 문화재 같은 거 사진도 많고 그 다음에 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달랑 외우면은 사료에서 또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매칭해야 되나 이거가 조금 좀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야성 전투라든지 관산성 전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료에 나왔는가 이런 거를 한번 봐두면 굉장히 사료로 요거를 문제를 대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요걸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뒤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요런 거 한 번씩 또 풀어주고 요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제 또 2회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책이 뭐가 이렇게 뭔가 조자려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고해성사 소신발언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참 책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내용도 좋고 구성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이게 이 큰별쌤의 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무거워요. 이 꽉꽉 차가지고 굉장히 알찬데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 들고 다니기가 이게 발목이가 아프고 여기가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 이렇게 조금 보다 하고 읽다 부분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큰별쌤. 근데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교재에 표가 딸려 나와요. 이 표가 다른 시대는 몰라도 제일 헷갈리는 요 삼국시대 있잖아요. 여기를 이걸로 정리하시면 정말 끝내줍니다. 요렇게 숨가쁘게 회독을 끝냈다. 복습을 끝냈다 하면은 이제 기출 풀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앱으로 했는데 23년도에 문제집 풀었을 때도 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집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앱도 너무 좋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사 능력 앱도 틀린 것만 모아서 다시 풀어볼 수도 있고 내가 약한 분야를 다시 이렇게 쭉 이 문제를 모아서 이렇게 그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해설 부분이 이 해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출 500제라든지 혹은 뭐 이 시대별 기출 이런 거를 딱 읽어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와, 이 큰별쌤이 정말 별님들의 이 뇌에 이거를 꼭 각인을 시켜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진짜 이 판타스틱한 해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실 분들은 그런 거 한번 서점에서 보시고 맞는 거 골라서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선지를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자. 왜냐면은 문제은행 방식이다 보니까 이 선지가 다음 회차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 회차에도 활용이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 또 새로운 선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또 그 다음 회차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선지가 문제를 풀 때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예사롭게 절대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읽다에다가 다 메모를 했는데 처음 보는 성함이 나온다. 처음 보는 사건이 나온다.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온다. 다 그냥 여기에 적어놨어요. 오답노트. 그리고 틀렸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요. 요렇게 어떠한 선지든 간에 예사로에 넘기지 않고 아주 나의 재산으로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 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떤 문제에 내가 좀 주로 약한지 예를 들어 흐름을 타는 문제에 좀 약하다거나 시대 혹은 문화재에 약하다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 시기에는 전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밥 친구예요. 잘 때도 틀어놓고 이동할 때도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그냥 24시간 계속 정말 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까지 한번 쭉 풀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 일주일 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앞으로 돌려서 판서 한번 보고 읽다 오답 노트 돼 있는 거 유심히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리다도 또 한번 봅니다. 그런데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제가 봐야 될 부분만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안다 싶은 부분, 안다 하는 그림은 살짝 빠르게 패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회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서잖아요. 그대로 회독을 하는 거죠. 오답 노트를 보면서 요렇게 하고 나면은 3번 보는 거잖아요. 교재를.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이 책에 여기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중에 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사분면에 나와. 4사분면에 나와. 1사분면에 나와.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사건보다는 얘가 앞에 나왔어, 뒤에 나왔어.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판서도 막 머리에 떠오르면서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어.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복습을 끝낸 후에는 이제 시험 전날에 문제들 내가 틀렸던 거, 별표 해놨던 거, 좀 헷갈렸던 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또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거 또 틀렸네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서 머리에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8시 전야제를 듣는 거죠. 그냥 믿고 들으시면 돼요. 사실 저는 오답노트 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녀석 우수판서를 그냥 얘는 원래 이제 부교재로 쓰라고 나온 거라서 얘도 그냥 계속 같이 봤어요. 이거는 이제 키워드 중심이어가지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조선 2장, 고려 1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끝나거든요. 들고 다니기도 좀 사실 가벼워서 편하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려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귀여워요. 저는 귀여운 게 좋습니다. 귀여워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공부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명탐정 코난의 빙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료를 유심히 보고 키워드를 쏙쏙 잘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선지랑 잘 연결시켜가지고 답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선지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내가 아는 거를 중심으로 소거를 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63회에 100점을 받을 때에도 이제 그 10번 문제에 이제 사료 앞부분에 보면은 금동제 사리외함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다. 미륵사지 석탑이다. 이러면서 그거에 체크를 딱 하고 넘어갔었는데 훑어볼 때 사료 뒷부분을 보니까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불국사 3층 석탑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또 꼭 보면은 한두 문제씩 전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38번처럼 좀 저기가 언제 반포가 된 것인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제가 조선시대는 좀 포기를 해도 될까요? 근현대는 포기해도 될까요? 요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제 요 한두 문제 때문에 좀 급수가 바뀌고 내가 따야 되는 급수를 못 따거나 또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면 사정이 가능하다면 사정이 되면은 좀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좀 이렇게 전 시대를 좀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야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정리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큰별쌤 진짜 최고. 완전 진짜 그냥 떠먹여 주시거든요. 그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거 그냥 진짜 냠냠 맛있게 탁 드시면서 소화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번외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뭐 역사에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나 이거를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번 회차에 그 종묘 문제 나왔잖아요. 그때 환원제를 굉장히 성대하게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났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뉴스에 종묘가 나왔다 그러면은 좌묘우사 그렇지 종묘가 어떻게 생겼더라 맞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지 이러면서 한 번쯤 봐두신다면 1초컷 문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저의 한능검 이야기. 제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좀 했고 저의 좀 소소한 나름의 팁들은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번 달에 무엇 했는가? 제 친구들이 작년에 무엇 했는가? 제가 어제 심지어 무엇 먹었는가도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벌써. 그런데 이 5,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넘는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오신 그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기억을 한다는 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 이분들이 살아오신 모습을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도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별쌤 믿고 따라가면서 동기생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혹독했던 요번 여름 버텨나가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76회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 진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또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셔서 한 큐에 원하시는 점수, 필요하신 급수 다 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